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고 관리 시스템에서 보고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인보이스를 만들 건데요. 주문 페이지에서 선택한 주문에 해당하는 인보이스를 만들 거예요. 보고서 만들려면은 보고서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고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보고서는 데이터 분석 자료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보고서인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인보이스, 실적 증명서, 거래 명세서는 포괄시 보고서 기능을 통해 만든 보고서예요. 근데 보고서 만들 건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냥 페이지 기능을 사용해서 보고서처럼 출력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페이지는요, 웹브라우저에 보여지는 화면을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문적인 보고서 출력이 필요한 기능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좀 전문적인 보고서 양식대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보고서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보고서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RDL 보고서랑 페이지 보고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RDL 보고서는 데이터 테이블에 모든 데이터가 표시될 때까지 페이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건데요. 지금 왼쪽 보면은 디자인 화면이에요. 여기 지금 테이블이 있죠. 테이블의 영역은 요 상단 여기까지만 지금 설정을 했는데, 실행을 해보면 이 데이터들이 다 나올 때까지 페이지 영역을 다 잡아먹어요. 디자인은 여기까지 했어도 끝까지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RDL 보고서예요. 근데 페이지 보고서는 왼쪽이 디자인 화면이고 오른쪽이 실행 화면인데, 디자인상의 화면과 그냥 보여지는 게 똑같죠? 똑같고, 보면은 이 테이블에 이 빗금 쳐져 있는 영역이 있어요. 빗금 쳐져 있는 영역까지 이 테이블에 데이터가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많은 경우 여기 다 못 나올 수 있겠죠? 그럴 경우 이 영역 내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 다 똑같이 나오고 이 테이블의 내용만 바뀌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포괄시 빌더 실행해서 인보이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리본 메뉴에 만들기에서 보면은 보고서 객체 선택하는 게 있어요. 페이지 보고서랑 RDL 보고서 있는데요. 여러분 원하시는 보고서 유형 선택해서 만들면 되는데요. 우리는 페이지 보고서 선택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고서 디자인할 수 있게 나왔고요. 자, 여기 왼쪽 보면 보고서 1이라고 나와요. 만약에 안 나와 있으면 프로젝트 탐색기에 이 톱니바퀴 버튼 클릭해서 보고서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면 여기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보고서 1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름 변경하기 클릭합니다. 인보이스라고 적어줄게요. 인보이스. 보고서 이름 설정해줬고요. 우리 인보이스 보고서에서 사용할 데이터 소스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인보이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데이터 소스 추가를 클릭을 합니다. 자, 우리 데이터 소스 이름 설정을 할 건데 주문 정보라고 할게요. 이름은. 이 테이블은 주문 상세 테이블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 주문 상세 테이블에 어떤 제품을 선택했고 몇 개를 주문했고 이런 정보도 있고, 주문 아이디와 주문 테이블과 관계 설정이 되어 있고, 주문 테이블은 거래처 테이블과 관계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 테이블은 여러 가지 테이블과 관계 설정이 되어 있어서 관계 설정된 테이블의 필드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주문 상세 테이블에 있는 필드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요. 불필요한 필드 삭제를 해줄게요. 생성인부터 최종 수정일은 테이블 만들면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필드인데 다 삭제해 주겠습니다. 삭제해주고 추가 버튼 클릭을 해주세요. 우리 관계 설정된 테이블의 필드를 가져올 거예요. 먼저 클릭을 해서 여기 화살표 있는 필드들이 있어요. 제품 아이디를 클릭하면 제품 테이블의 필드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린 제품명이 필요해요. 어떤 제품 주문했는지. 자, 그리고 또 제품 아이디 클릭해서 가격, 주문한 제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추가 클릭해서 자, 주문 아이디 이 화살표 클릭해서 주문 아이디의 거래처 필드는 거래처 테이블과 관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거래처 테이블에 필드들을 쓸 수가 있어요. 회사명 갖고 오고요. 또 추가해서 주문 아이디에 거래처 아이디 클릭을 해서 사업자 등록번호 선택을 합니다. 추가 또 클릭을 해서
주문 아이디 클릭을 하고 총 공급가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확인 버튼 클릭하기 전에 데이터 소스 파라미터 수정이라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할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포건시 페이지에서 보고서를 불러와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건데요. 자, 지금 보면 왼쪽에 포건시 주문 페이지예요. 주문 목록이 있는 우리 3번 주문 덕구제약의 인보이스를 클릭을 한다면 덕구제약에 해당하는 인보이스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주문 아이디가 얘가 3번인데 3번이라는 것을 파라미터에 저장을 해서 전달해서 3번에 해당하는 인보이스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라미터는 전달값이라 생각해 주면 되고요. 주문 아이디랑 이름으로 파라미터를 설정을 할 거고, 또 페이지에서는 주문 아이디라는 파라미터에 진짜 주문 아이디 값을 넣어줄 거예요. 3번 선택했으니까 3을 전달해서 3번에 해당하는 인보이스 나오게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추가를 하는데 이름을 주문 아이디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확인 클릭하고 쿼리를 클릭해 주세요. 새 조건 클릭해서 주문 상세 테이블에 이 주문 아이디는 우리가 만든 파라미터 값과 같을 때의 데이터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포건시 페이지에서 3번을 선택했으면 이 주문 아이디에는 3번이란 값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3번에 해당하는 인보이스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확인 클릭합니다. 자, 이제 보고서를 디자인할 건데요. 디자인을 하려면 왼쪽 도구 상자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드래그해서 만들면 돼요. 만들기 전에 오른쪽 하단에 U자 모양이 있어요. 그리드의 맞춤의 활성화, 안내선의 맞춤의 활성화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좀 디자인을 틀에 맞게 잘 이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먼저 보고서 이름을 여기 넣어줄게요. 보고서 이름을 텍스트 상자 여기 드래그 해주고요. 크기 이렇게 맞춰주고 보고서 이름 인보이스라고 적어줄게요. 인보이스라 적어주고 보고서 이름이니까 글씨는 크게 22로 설정을 할게요. 글씨는 두껍게 볼드로, 그리고 가운데 정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보고서 이름 나왔고요. 자, 여기 주문한 거래처 정보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주문한 날짜가 언제인지도 나오게 설정할 건데 먼저 주문일부터 설정을 할게요. 텍스트 상자 드래그 했고 크기 맞춰주고요. 여기에 주문일이라고 적어줄게요. 주문일 글씨가 너무 작아서 좀 키워주겠습니다. 한 20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 테두리가 지금 없어요. 보면 테두리도 만들어줄게요. 스타일에 오목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테두리가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또 배경색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클릭해서 연한 회색으로 설정을 했어요. 여기 주문일 값이 나오도록 텍스트 박스 드래그 할게요. 드래그 해서 이렇게 맞춰주세요. 주문일 값이 나오도록 할 건데 먼저 레이아웃부터 좀 설정을 할게요. 테두리 좀 설정해 줄게요. 스타일에 오목으로 설정하고 여기 주문일 값이 나오게 설정을 할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값에 주문일 필드 선택을 합니다. 글씨 크기 좀 키워줄게요. 정렬도 해주고 이렇게. 자, 근데 왼쪽이랑 오른쪽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중괄호가 있다는 거예요. 중괄호 안에 데이터 소스의 필드명이 들어가면 그 필드 값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중괄호 없이 그냥 텍스트만 있으면은 이 텍스트 값이 실행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서 만들다가 미리 보기 클릭을 하면은 보고서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시간도 보이는데 우리는 시간 없이 짧은 날짜로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문일 텍스트 박스 선택을 하고요. 자, 서식에서 짧은 날짜 선택을 해주세요. 미리 보면은 짧은 날짜로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어서 거래처 정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할 건데요. 이거 그냥 그대로 재활용해서 내용을 바꿀게요.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하면은 이런 팝업 창이 뜨는데 그냥 허용 클릭해주세요. 여기 나왔죠? 여기 밑에 드래그 해줄게요. 이름을 거래처명이라고 값을 정해주고 여기도 주문일이 나오는 게 아니라 회사명이 나올 수 있도록 요거 클릭을 해서 회사명을 선택을 합니다. 이번에 사업자 번호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할게요. 컨트롤 V 해서 여기 넣어주고 좀
조금 안 맞아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사업자 번호라고 적겠습니다. 사업자 번호 값이 나와야겠죠. 선택하고 값에 데이터 바인딩 이 버튼 클릭해서 사업자 등록번호 선택을 합니다. 자, 이런 다음 인보이스에서 주문한 제품의 합계가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할게요. 이것도 컨트롤 V에서요. 이거 조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살짝 밑에다가 이렇게 놔줄게요. 또 크기 맞춰주고, 이게 좀 안 맞으면은 이렇게 빨간색이 막 나오고 빨간색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합계라고 적어줄게요. 합계 적어주고, 요거는 조금 앞에 당겨줄게요. 자, 주문일이 아니라 값 설정을 할게요. 총 공급가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식을 자, 통화로 설정을 하고 마이너스 설정을 할게요. 원화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런 다음 여기 또 텍스트 박스 들어가고 여기 부가세 포함이라는 거를 써줄 거예요. 자, 100 포함, 부가세 포함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정렬을 좀 해줄게요.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얘도 테두리를 나오게 할게요. 자, 하단 속성 모드에서 고급 속성 표시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좀 더 자세히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테두리를 일단 만들어 주세요. 오목으로 만들고 요 버튼 확장 버튼 클릭을 해서요. 이거 왼쪽에는 테두리가 안 나오게 하고 싶어요. 왼쪽. 그래서 없음으로 선택하고, 근데 여기 또 오른쪽에는 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선택하고 이 버튼 확장 버튼 클릭해서 오른쪽에 없음. 이렇게 되면 테두리 안 나오죠. 잘 나오나 미리 보기 클릭해서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잘 나오죠. 자, 이제 주문한 제품들이 어떤 제품들인지 테이블로 나오게 설정을 할 겁니다. 왼쪽 도구 상자에서 테이블을 드래그 해주세요. 자, 드래그 해주고 좀 밑에 둘게요. 이렇게 놓고, 자, 테이블 만들었더니 여기 점이 나오는데 이 점이 이 테이블에 데이터가 나오는 영역이에요. 여기까지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테이블의 데이터가 넘어가면 다음 장으로 이 영역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 요 부분 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세로 막대형의 더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자, 열을 추가할 거예요. 3개 더 나올 수 있도록 만들게요. 삽입. 자, 이렇게 한 다음, 자, 요 크기 좀 조정해 줄게요. 이렇게 크기 조정해 주고, 자, 여기 맨 위에는 헤더, 중간에는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 마지막 맨 밑에는 푸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가운데에 데이터가 나올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값을. 자, 요 버튼 클릭을 하고 제품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줄게요. 제품명 클릭을 하고 여기는 주문 수량 클릭하고 여기는 가격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 푸터는 안 나오게 설정을 할게요. 지워주세요.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세요. 자, 여기는 공급가액이라고 적어주세요. 공급가액은 수식을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주문 수량 곱하기 가격. 수식을 만들 때 중괄호 안에 필드명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주문 수량 곱하기 가격.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부가세. 자, 수식을 또 만들 건데 이 텍스트 박스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셀식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나오고 어떻게 쓰는지도 설명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 부가세를 구하는 거니까 가격 곱하기 주문 수량 곱하기 0.1 하면 부가세 가격이 나오겠죠. 자, 여기 합계, 이번에 합계, 얘 더하기 얘 하면 합계겠죠. 자, 얘도 셀식 클릭해서 여기다 넣어줄게요. 중괄호 하고 가격,
더하기 가격 곱하기 0.1 그리고 곱하기 주문 수량 해주시면 합계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적장 클릭을 합니다. 밑에 푸터에 3개 선택을 하고 와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셀 클릭해서 셀 병합을 합니다. 여기 총 합계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이 푸터의 색깔을 좀 지정해주고 싶어요. 컨트롤 눌러서 다 선택을 해주세요. 같이. 그리고 배경색 설정하겠습니다. 배경색을 연한 회색으로 설정할게요. 총 합계 이렇게 설정하고 여기는 총 공급가액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할게요. 자, 여기 총 공급가 카운트가 아니라 총 공급가 필드의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가격 컨트롤 클릭해요. 금액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서식을 정해주겠습니다. 자, 여기 하단으로 내려서 서식에 통화 설정하고 선택하고 소수점이에요. 얘는 그래서 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미리 보기 해서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잘 나오죠? 여기 합계가 안 나서 그렇고 합계 여기 잘 나왔죠? 187,3,700원. 자, 이제 이 만든 보고서를 포거시 페이지에서 불러오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 목록 페이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해주고, 자, 리스트뷰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크기 조정 시작 선택해주세요. 클릭해주고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셀 병합을 해줄게요. 셀 병합해서 인보이스라고 적어주세요. 인보이스라고 적어주고 이렇게 적어주고 요거 클릭하면은 우리가 만든 보고서 나오게 할 건데 또 여기 남은 빈칸 있잖아요. 여기에 주문 테이블에 아이디를 넣어주세요. 왜냐면 우리 주문 아이디 값을 파라미터에 넣어서 그 선택한 주문 아이디에 해당하는 인보이스가 나와야 돼서 여기 주문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보고서 보일 때. 그래서 자, 여기 클릭을 해서 숨기기 클릭을 합니다. 실행했을 때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인보이스 클릭하면 선택한 주문 아이디에 해당하는 보고서가 나오게 설정을 할 건데요. 인보이스 클릭하고 셀 유형에서 하이퍼링크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명령 설정을 할 수 있겠죠. 클릭하고 명령 편집 클릭합니다. 자, 명령 선택에서 보고서 열기 명령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고서 이름 인보이스 선택해줘야겠죠. 인보이스 보고서 불러야 하니까요. 파라미터 이름 주문 아이디라고 우리가 아까 파라미터 만들었죠. 그리고 파라미터 값에 이 버튼 클릭을 해서 우리가 만든 주문 아이디 선택을 합니다. 자, 보고서 페이지 제목도 설정할 수 있는데 인보이스라고 만들겠습니다. 인보이스. 자, 확인 클릭을 하고 실행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로그인하라고 뜨네요. 로그인 해줄게요. 자, 확인. 자, 저 66제약 2번 인보이스 선택하겠습니다. 자, 66제약에 대한 인보이스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뭐 1번 선택하면 메시어스에 대한 인보이스죠. 메시어스에 대한 인보이스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